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산업 또는 업종의 차트는 세 가지예요. 완전 역배열로 계속 떨어져. 아까 말했 당장 사면 안 돼요. 근데 언젠간 돌았을 텐데 하고 지켜보는 거고. 반대로 계속 순항하고 있네? 계속 잘 나가고 있네? 잘 나간다면 또 추세 흐름을 타볼까? 그래서 고려를 하는 거고. 또는 이런 애들처럼 잘 가다가 한번 퉁 하고 떨어진 애들, 떨어졌다 다시 가지 않을까 하고 매수 고려를 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차트는 세 가지인데, 대표님. 날씨였어요? 대표님 그거 뭐예요? 이게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뭐 단번에 알겠지만 골프공입니다. 네 개의 공이 들어있는 세트인데요. 보시면은 원래 골프공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이 타이틀리스트잖아요. 뭐 공 하나에 막 5, 6천 원씩 하는. 근데 이제 이 타이틀리스트에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밸런스 에셋 B 로고를 새겨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밸런스 에셋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밸런스 골프회에서 골프를 치고 선물로 드릴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밸런스 에셋, 이걸 T라 그러거든요. T? 골프 T 올려놓는 T. 이렇게 허리에다 걸고 공 닦는 수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밸런스 골프회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스크린을 한 2주에 한 번, 그리고 필드는 한 분기에 한 번 가려고 원래 만들었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같이 또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크린은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드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장도 정해서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8월 달에 필드 나갈 수 있는 필드 4팀씩 이렇게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도 밸런스 골프에 가입하고 싶다. 오늘 댓글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저와 함께 스크린 또는 필드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강연회 광고 드렸었죠. 다음 주 토요일 날로 강연회가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무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접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만원 회비입니다. 지난번 건설회관 강연회 2만원 회비일 때 700석이 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원 회비임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말 안에, 뭐 다음 주 제 생각엔 한 화요일쯤, 월요일 화요일 날 마감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연회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연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8가지 성장 산업, 그리고 8가지 기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시 종목들 16종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오프라인으로 보는 게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딱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수들이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그 현장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78% 상승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방송할 때도 저는 좀 틀렸습니다. 제가 뭐 명확하게 바닥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요 수요일 요 61선 요 걸려있는 요 정도가 좀 저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말 퉁 떨어졌죠. 어제 1.74% 거래소 기준 1.74가 빠졌고요. 그래서 121선에 또 딱 걸려 있었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마감도 되게 의미 있는 데서 걸려 있었는데 거기서는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마감도 좀 의미 있는 121선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양선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위기가 있었고요. 4월 달에 위기가 있었고 6월 말에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위기들을 보시면 요 1월 달의 위기는 이평선이 좀 모여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완전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4월 달에 4월 중순에 요 121선 살짝 깼던 요 아랫꼬리 보이시죠? 살짝 깼던 그 아랫꼬리가 장중 저점이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121선을 안 깨고 올려줬고요. 5월 말에도 요 종가 기준으로 121선을 두 번이나 위태위태하게 깰 위험이 있었는데 역시 종가 기준을 안 깨고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120선 걸쳤을 때 요런 차트가 나오면 좋겠다, 요런 차트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반등에 성공한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 거죠. 이렇게 대칭 되잖아요. 여기서 바닥, 결과적이지만 바닥 찍고 양선 나오면서 움직였고 바닥 찍고 양선 나오면서 움직였고, 그래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요번에도 어제가 바닥이었고 오늘 양선 나온 이후에 2750, 2800, 2850으로 간다면 확실히 강한 장이 맞고 120선에서 지지목을 형성해 주는 장이 맞고, 그렇다면 이번 상승은
2,900, 3,0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V자로 가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정도면 가격 조정 받지 않았나? 2,900에서 2,700이면 200포인트 정도의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00포인트 조정 받았으면 얼추 다 받은 거 아닌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 지지받고 가면 되는데 오늘 양선의 힘은 좀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증시인데요. 나스닥 증시 보면은 나스닥 증시도 지금 요 61선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최고점 대비 거의 보름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반등, 우리 거래소의 반등이 비슷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너무 막 무서워하거나 쫄아있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상승장인데 조정이 한 200포인트 조정을 받는 게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겠지? 라고는 아직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완전히 끝났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추세적으로 완전히 끝난 장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이렇게 길게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확실히 이 코로나 하락까지 하락장이었고요. 코로나 하락에서 요 고점까지가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또 요 저점까지가 하락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락장 이후에 지금 분명히 상승장인데 이 상승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에 대한 판단에서 아직은 안 끝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지수에 대한 뷰였고요. 코스닥도 설명해줘. 사실은 코스닥은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코스닥의 이 하락에는 2차전지 하락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소에서는 사실 요즘에 금융주가 잘 버텨주고 있고 조선주도 버텨주고 있고 건설 건자재도 버텨주고 있고 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음식료주, 방산주 그리고 최근까지도 전력기기 이렇게 거래소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나면서 화장품, 전력기기, 방산 그리고 최근에 조선, 금융주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잘 돌았거든요. 반도체가 중심축이 됐었고 그런데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애들이 누구냐면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지금 1년째 작년 7월부터 1년째 죽쓰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 힘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전지는 지금 힘쓰는 단계냐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힘을 못 쓰는 건 2차전지의 약세가 거의 그 이유 때문인 게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니까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당연히 대형주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 장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주도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는 때가 아니었다.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요즘엔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쪽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고 원래 기본적으로 좋았던 영업이익률이 좋은 그런 의료기기 애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의료기기 애들은 계속 좋은 차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너무 안 좋은 건 팩트고 우리가 보통 결과를 모르면 주식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결과는 알아. 예를 들어 제 방송을 안 보거나 자기 종목만 주가만 보는 여러 투자자들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안 좋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 주식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차트도 보고 지수를 매일매일 비교해 보니까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그래도 더 센데? 코스닥 왜 이렇게 약한 데까지는 알아. 그럼 주식 계좌에 돈은 있어도 돼. 그런데 코스닥이 왜 안 좋은지도 모르면 사실은 주식을 잘할 확률은 없죠. 왜냐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도 타 유튜버 가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세무사님처럼 열심히 주식을 하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모두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희망 고문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원래 팩트, MBTI T라 그랬잖아요. 팩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나만큼 열심히 하면 모두 다 성공 투자합니다. 그건 절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왜? 주식에서 성공 또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보면 열심히 한 거 더하기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 더하기 운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한 거 맞습니다. 저 주식 투자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잘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래도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단력이랄지 관찰력이랄지 창의력이랄지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질들이 있어요. 자질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내 인생에 나는 운이 없나 봐. 운 없어서 성공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지 일단 한번 돌아보시고요. 열심히 했고 운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잖아. 왜? 죽을 때까지 운이 없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 말년운이 좋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중년운까지도 안 좋았는데 말년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은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았다가 운이 좋아지는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도 하시고 또 타고난 자질이 없다면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책도 여러 번 보시고 실전 투자 계속 하시면 내가 없던 자질도 생기고 그리고 없던 운도 따라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쨌든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약하다. 약한 이유는 뭐가 뭔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동물이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거래소 대형주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0.62% 상승, SK하이닉스 0.95% 상승. SK하이닉스 제가 어제 방송 못했지만 어제 8%가 떨어졌고요. 엔비디아의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상승에도 엔비디아의 상승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하락에도 엔비디아 하락을 받았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고점 대비 낙폭이 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2차전지 하락의 영향이 5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잘 올라가다가 꺾인 거잖아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계속 떨어져요. 근데 언제부터냐 그게? 작년 여름부터라고. 작년 여름부터 1년 동안 떨어졌어. 1년 동안. 그러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작년 여름부터 지금 12월,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매달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제 2차전지 바닥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추세매매 입장에서는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추세매매 입장에서는 쌍바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배열로 막 돌아가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봐서 쌍바닥이 있어요. 이제 어제가 연중 최저점이었는데 어디 봐서 정배열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역배열인데 완전 역배열. 그래서 모든 2차전지 종목들이 완전 역배열이고 쌍바닥을 찍으면서 바닥을 하반 경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아직 바닥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고 싶다면 예측 매매야. 사는 게 나쁘다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사야 돼. 지금 사는 건 뭐라고요? 예측 매매. 어디에 대한 바닥이겠거니. 근데 어떠한 증거가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거지. 그냥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잖아. 그렇게 판단하시고 사시려면 사세요. 그런데 이거는 2차전지 지금 바닥이에요. 왜요? 아니, 그게 바닥이에요. 근거는 없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왜 떨어져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2차전지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왜 바닥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트상으로나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대선도 관련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 재료상으로나 차트상으로나 또는 최근 실적이 안 좋아지는 재무제표상으로 제가 3박자를 하잖아요. 2차전지는 지금 3박자 투자법상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재료적으로도 미국에서 2차전지 IRA법 때문에 많이 좋았었는데 야, 그런 거 왜 하고 있어? 보조금 왜 주고 있어? 2차전지에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 완전 역배열. 그리고 실적도 그닥 뭐 이러니까 2차전지 안 좋다. 그러면 계속 안 좋냐? 아니에요. 언젠간 좋아질 건데 그 언젠간인지 모르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제가 수요일날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랑처럼. 수요일날 방송할 때 자랑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8.15 라이브쇼에 가서, 이세무사님이, 지금 좋게 보는 업종 하나만 말해주세요 해서, 그 하나를 제약바이오를 꼽으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했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인 삼바가 완전히 지금 추세를 돌리고 움직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삼바는 제약바이오의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지금 좋은 상황인가 보다. 좋아지고 있나 보다. 그러면 삼바가 시총 1위니까 시총 2위, 시총 3위, 시총 10위, 시총 20위, 시총 50위까지도 그 훈풍이 뜨거운 바람, 따뜻한 바람이 올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지. 2차 전지는 지켜봐. 왜? 바닥을 언제 찍을까? 바이오주는 지켜봐. 삼바가 올라가면서 훈풍이 오고 있으니까. 반도체주 지켜봐. 잘 가다가 툭 꺾였을 때는 반등을 주는 소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현대차하고 기아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 2%, 3%씩 빠졌고요. KB금융, 신한지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금융주를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요즘 금융주 막 응원해요. 왜냐면 지수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금융주가 이렇게 좀 꼿꼿이 세우면서 지수 방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약세장에서 지수 방어를 해주는 업종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금융주, 통신주 뭐 이런 애들이에요. 수출 없이 실적 좋고 시총 있는 애들. 금융주, 통신주,
이런 종목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는. 그래서 성장주가 꺾였으니까 엔비디아가 꺾이고 SK하이닉스가 꺾이고 매그니피션트 M7이 꺾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주들이 꺾이고 하니까 지금 팍팍팍 우리 공포스럽게 몰고 갔잖아요. 근데 그럴 때 빛을 발하고 지수를 방어해주는 방어주들이 그 반대에 있는 가치주 애들이고, 가치주의 대명사가 금융주니까 요거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에서 플러스 요즘 지수가 빠지니까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요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돼요. 야, 너 금융주 나쁘다 그러는데 말 바꾼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안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밸류업 때문에 되게 좋았고, 오늘까지도 52주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금융주.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한 번만 볼게요. 코스피 200에서 역시 제가 금융주만큼이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조선주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번 주까지 반도체도 꺾이고 모두 꺾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 팩토상으로 제일 잘 움직인 거 하나만 꼽으라면 조선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주, 뭐 바이오주 이렇게 나가는데, 조선주에서 오늘 현대중공업 18% 올랐습니다. 현대미포 10%가 올랐고요. 삼성중공업 8%,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다 조선주죠.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 8% 이상 오른 게 대부분이 조선주다. 그리고 금융주, 의류금융지주도 11% 올랐다. 그런 정도. 그래서 오늘 뭐 압도적으로 금융주하고 조선주 정도가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날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어제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어제 거래가 쏟았잖아, 삼성, SK하이닉스가. 근데 오늘도 거래가 더 많이 됐네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조 6천억으로 1위, 삼성전자 1조 1천억으로 2위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추세가 좀 꺾여갖고 여기 좀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추세가 꺾였으니까 나와야 되나? 충돌이 일어났어.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충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자들도 나 팔아야 되나? 또는 현금으로 무슨 종목을 사야 되지 지켜보는 사람도 야,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빠졌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충돌. 그럼 충돌이 일어나는 종목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예측 불가능. 그럼 그 예측 불가능의 상태에서 너라면 무슨 대답을 하겠니? 저라면은 상승 쪽에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도주였고 주도 산업이었거든요. 121선 터치하고 여기서 그냥 죽고 200일선 가기보단 분명히 한번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정거점을 뚫는 반등인지 아닌지는 반등의 힘을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또 스트레이트로 죽어서 뭐 1, 20%가 더 빠진다 보다는 반등을 주는 건 좀 보인다라고 개인적인 뷰는 제가 제 유튜브인데 제가 뭐 어디 누구한테 심사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중소형주 뭐 1,000억짜리 하루 거래대금 5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거래대금 1위예요. 거래대금 1위인 종목에 대해서 제 개인 뷰를, 그것도 나만 따라하면 돈 벌어도 아니고 SK하이닉스는 거래대금상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은 너무나 확고한 의견들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SK하이닉스인데 끝났어. 아니면, SK하이닉스 저점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야. 그럼 그 의견 둘 중에 한 명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 55%의 확률로 저는 상승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현대차. 현대차가 또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었는데요. 좀 아쉬웠다. 요 음선은 진짜 아쉽네요. 근데 현대차도 뭐 좀,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밸류업 관련주들 중에서 금융주보다 이런 자동차주를 좀 더 선호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차도 좀 낙폭이 좀 커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조선주가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요. 삼성중공업이 거래대금 5천억 나오면서요. 삼성중공업 10조짜리 거래대금 5천억 나왔고, 그리고 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다 조선주잖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거래대금 탑 20에 꽤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다. 자, LS일렉도 중요하네요. LS일렉 같은 경우는 어제도 거래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하진 못했지만 어제 만약에 이 거래대금과 음선을 나왔으면 좀 아쉽네요. 뭐 이런 정도의 돌려서 표현을 했던지, 아니면은 이게 장대음봉의 대량거래냐 해서 장대음봉은 맞아요. 왜냐면 음선의 몸통이 지금 상승 기간 중에 음선의 몸통이 이렇게 긴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당연히 장대음봉 맞지. 대량거래는요가 애매해. 왜? 대량거래가 이 과거의 거래량보다는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대량거래는 애매하지만 음선의 길이는 굉장히 길었고요. 오늘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주도주적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죽진 않겠지만 지금 어제 오늘 터진 이 꼭지에서부터의 거래량을 다 되치받고 올라가기엔 시간적으로 분명히 시간 조정은 필요할
차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꽉꽉꽉 눌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 눌린 이유를 주목해야지 막 떨어진다고 V자형 반등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로템은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다시 갱신했네요. 그래서 방산주라고 보시면 되고, HD 현대일렉도 LS일렉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이틀 동안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금융지주 오늘 거래 터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2년 동안의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봤고요.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이런 소형주들이지만 무슨 300억짜리, 500억짜리, 근데 여기 1000억짜리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아래 또 셀리드, 얘도 시총이 엄청 작죠. 그래서 이런 시총이 작은 애들도 있지만 명문제약도 시총 작고,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도 8천억짜리거든요. 8천억짜리. 우리 큐리옥스바이오도 4천억짜리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사마제약은 2천억짜리, 클리노믹스는 시총 작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8천억짜리, 오일릭스는 2천억. 그래마 사이언스는 또 시총 작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총이 작은 애도 끼어있긴 하지만 시총 5천억 이상짜리도 끼어있는 걸 봐서 탑30에 제약바이오가 압도적으로 가장 숫자가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도 봤지만 시총이 높은 애들 중에 HD 현대중공업 18조짜리가 16%가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12조짜리인데 금융주에서 1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금융지주 금융주인데 11%,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18조짜리인데 16%, 그래서 조선업, 금융업이 확실히 대형주들이 특히 잘 가게 했던, 그래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계속 강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도 끼어있는 탑30을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500억짜리, 1000억짜리가 올라서 제약바이오주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말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강한 종목들도 설명했지만, 제가 아까 SK하이닉스를 빌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했고 또 전력기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산업 또는 업종의 차트는 세 가지예요. 완전 역배열로 계속 떨어진, 아까 말했던 2차전지 언제까지 빠질까? 당장 사면 안 돼요. 언제까지 빠질까? 근데 언젠간 돌았을 텐데 하고 지켜보는 거고, 반대로 금융주나 조선주 계속 순항하고 있네, 계속 잘 나가고 있네, 잘 나간다면 그 추세 흐름을 타볼까? 매수 고려를 하는 거고, 또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이런 애들처럼 잘 가다가 한번 퉁 하고 떨어진 애들, 떨어졌다 다시 가지 않을까 하고 매수 고려를 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차트는 세 가지인데, 역배열은 지켜만 보고, 정배열은 추세로 올라탈까? 정배열에다가 퉁 떨어진 건 재반등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낙폭이 꽤 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점 대비 10% 빠진 것도 아니야. 2,900에서 2,700이면 200 빠졌죠. 2,900에서 290이 빠져야지 10%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정도 조정은 상승장에 늘 있는 조정.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픔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는 심한 병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병에 걸리면 정말 이제 너무나 슬프잖아요. 너무나. 왜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닌, 좀 어디 다치는 거, 손목 기부스를 했다거나, 그건 아프죠. 신경 쓰이고 손목 기부스. 하지만 한 달 있으면 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왜 다쳐갖고,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있으면 낫잖아. 지금 요 2,900에서 2,700원 정도는 그 정도의 아픔 정도만 하고 이겨내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보름 한 달 빠진 걸 난 괜히 주식해갖고 막 이러면은 그 멘탈이 너무 약한 거니까 멘탈 연습 좀 하시고, 그리고 손실 나서 힘든 건 모두가 비슷해요. 모두가 비슷해.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내가 힘들다고 짜증나면 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 당연하지만 또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 없던 운도 생길 것이고 없던 내 능력도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광고 두 가지 있었죠. 골프의 광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연의 광고,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벌써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